네, 상판 시공 잘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고객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니 이거 김치 국물 스며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상판 바꿔주세요. 이거 물자국 생겼는데 이거 하자 아니에요? 모서리가 깨졌어요. 저 이거 새 걸로 바꿔주세요. 아니 시공은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이런 연락 반복되면 정말 지치죠. 인테리어 실장님들 공감되시죠? 오늘은 이 상황들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AS 전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지 오늘 함께 하시면 고객님의 컴플레인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전화 중에 하나인데요. 인조대리석으로 주방 상판 시공을 마쳤어요. 고객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요. 마무리도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옵니다. 아니 실장님, 김치 국물 상판에 스며들었는데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져요. 이거 불량 아니에요? 원판 바꿔주세요. 이런 전화 오신 적 있을 겁니다. 인조대리석은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요. 보기에는 천연대리석도 같고 단단해도 보이지만 카레나 김치 국물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방치하게 되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품의 하자는 아니에요. 사용 방법의 문제인데요. 고객은 사실 시공 전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AS를 받아야 되는 하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다른 고객님은요, 제가 상업 공간에 천연대리석으로 테이블을 시공해 드렸어요. 고급스럽게 마감도 잘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만 오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 테이블에 물자국이 남았다고 전화가 옵니다. 이거 새 걸로 바꿔주세요. 시공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천연대리석은 표면에 공기방울 같은 미세한 기공들이 있어서요. 물이나 액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오래 닿으면 흡수가 되어서 이렇게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해외에서는 천연대리석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런 물자국이나 어떤 이제 나무의 옹이자국 이런 것들을 멋으로 생각하고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오염 같은 거를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특히 이런 상업공간처럼 빈도가 높게 어떤 찻잔을 내리거나 이런 이제 비율이 높을수록 관리법을 제대로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이런 특성을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천연대리석이 예쁘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패턴이 예쁘기 때문에 디자인을 선택한 건데요. 이렇게 관리가 어렵다고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S 이런 하자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고객님은요, 세라믹 상판으로 시공을 마쳤어요. 세라믹은 표면이 강도가 강하고 화려한 무늬가 매력적인 그런 인테리어 스톤인데요. 당연히 강도가 강하니까 스크래치에도 강합니다. 그런데 또 시공 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이거 모서리 기역자로 꺾어지는 부분이 이가 나갔어요. 이거 원판으로 갈아주세요. 이런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사실 세라믹은 강도가 높고 밀도가 높아서 굉장히 단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자기 재질의 패널이에요. 흙으로 된 우리 패널들을 구워서 만들어서 무늬를 입히는 그런 재질인데요. 이게 도자기 재질이다 보니까 모서리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면 이렇게 이가 나가거나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졸리컷이라고 해가지고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반듯하게 이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뾰족하게 할수록 디자인은 예쁜데요. 오히려 이렇게 이가 나가거나 하자가 생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V커팅 하지 않고요. 졸리컷 하지 않고 그냥 이음매가 보이는 디자인, 옆면이 보이는 디자인 그대로 시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 세라믹 제품의 특성이지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시공 후에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 3일밖에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가 나갔어 라고 원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좀 보이시나요? 사실 자재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공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요.
고객이 이 자재의 특성이나 관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가장 큰 이유는 상판 시공 이후에 고객님께 이러한 자재의 특성과 관리법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스톤, 그러니까 주방 상판에 쓰이는 인조 대리석이나 엔지니어 스톤, 세라믹 이런 자재들은 각 자재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인조 대리석은요, 이런 색소가 강한 오염물이 오래 방치되면 안 됩니다. 또 천연 대리석은 이렇게 기공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나 기름을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라믹은 강도는 강한 대신 강도가 강하면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이 모서리 부분이 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충격에 약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고객에게 시공 전에 혹은 시공 후에 고지를 했다면 AS 전화는 애초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시공업체들은 대부분 이런 사전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세라믹이 대중화되고부터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AS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상황들조차 고지하는 업체가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연락을 아예 받지 않는 업체도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이 비용을 아끼려고 자재를 따로 발주하고 또 가공업체에 따로 발주하고 시공을 따로 나눠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이 AS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업체들은 당연히 나는 자재만 팔았다, 나는 가공만 했다, 저는 시공만 한 죄밖에 없다, 이렇게 발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시공이 굉장히 돈이 된다고 하니까 경력이 몇 달 안 된 초보 시공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AS 전화는 이런 인테리어 실장님이 다 받고 있는데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자재의 선택부터 실측, 그리고 가공, 시공까지, 사후 AS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업체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희 브라운스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인조 대리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리점이기도 하고요. 또 국내에서는 최다 규모로 5만 장 이상의 자재를 보유하고 있고 또 매출이 1위인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거래처가 많고 25년간의 경력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이 실장님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한 팀은 현장에서 어떤 자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시공 전에 고객님한테 충분히 미리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조 대리석은 이렇게 금치 국물이나 색소 강한 음식들은 빨리빨리 닦아주셔야 하고요. 기스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지를 해야 하는 거죠. 또 천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기공이 있어서 물이나 기름이 흡수돼서 그런 물자국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연 대리석의 자연스러운 패턴과 무늬처럼 이렇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예쁜 대리석입니다 라고 사전에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충격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다면 AS나 당연한 일로 하자 처리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AS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3년, 5년 후에도 이렇게 유상으로라도 AS를 진행해 드릴 수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고객님께 받는 이런 AS, 사후 컴플레인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고객들이 사후 컴플레인하는 전화는 대부분 제품의 하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사전 안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자재의 특성, 관리법을 제대로 안내하는 업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끝까지 책임지는 업체를 선택하시면 이런 상황 반복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